네이버는 다시 40만 원 갈 가능성이 높지만 아까 카카오처럼 한두 달은 쉬어가는 정도. 주가 의미 있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증설을 결정할 때까지는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 아까 모비스, 현대위아 다 똑같아요. 3분기부터는 실적이 터닝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정부에서 그 뭐죠? 화이자 백신을 이제 추가로 뭐 5천만 분인가 하여튼 네, 많이 맞아요. 확보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백신 전국이 다시 가라앉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여행주도 좀 오르는 것 같고요. 네네네. 예.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신라 호텔. 아, 호텔 신라. 호텔 신라. 네, 호텔 신라입니다. 이름이. 호텔 신라. 근데 네. 호텔 신라로 하니까 더 있어 보이는데. 네, 호텔 신라. 호텔 신라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이 아까 질문을 주셨거든요. 좀 고점에 사신 것 같아가지고. 아,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남이 지금 가 있지 않은 길에 먼저 좀 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자리 깔고 앉아 있어야, 우리 사실 그거잖아요. 아니, 특히 10대, 20대 분들은 그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죠? 아이돌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명당 자리 얻으려면 어떻게 하죠? 새벽부터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찍 나가죠. 예, 그러니까 남들 자고 있을 때 텐트 가지고 새벽에 한 이틀 전에 가신 분도 계세요. 가가지고 내가 그거를 발품을 판 순간 물론 고통스럽잖아요. 되게. 남들은 춥고, 없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화장실도 가려면 누구한테 얘기해서 가야 되고 그 불편함을 왜 감수하죠, 우리가? 감수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그 연예인을 내 눈앞에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콘서트 할 때 눈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가장 앞자리에 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인데 그런 걸 수고로움을 마다로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내가 그냥 편하게 그냥 투자를 하면 그냥 남들이 그냥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올라간 위치에서 그냥 뉴스 나오고 편하게 사요. 그런 위치에서 사는 순간 주가는 되게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먼저 남보다 좀 통찰력을 발휘해 가지고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시장 오늘 같은 날도 올라가는데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내가 잘했나 잘못 봤나 이 고민도 계속 들고 마치 그러니까 외롭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못하세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호텔 신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반기에 백신이 들어오면 누구나 백신 맞고 해외여행 가능할 거는 같은데 그렇죠. 자꾸만 확진자는 매일 늘어나고 백신은 못 구했다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난주만 해도.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행주나 일부 항공주가 오르다가 쭉 빠져버렸어요, 사실은. 근데 주말에 무슨 뉴스 나왔죠? 정부에서 화이자 백신 2천만 명 분이니까 4천만 회에서 5천만 회 될 거예요. 한 번에 2번 맞잖아요. 근데 화이자가 좋은 점이 일단 여태까지 나온 백신 중에서 제일 부작용이 적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나 화이자 백신 맞고 싶다 막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거 여러분 선택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병원에 가잖아요. 만약에 백신 접종 맞으러 가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수도 있고 본인이 선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사가 이렇게 봐주면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어쨌든 화이자 백신은 맞고 싶어 하는 분도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부작용이 없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다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거는. 근데 이게 들어오는 순간 한국은 백신 접종이 가속화될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들어오는 순간 빨리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생각보다 빨리 한국이 백신을 접종받으면서 이 코로나 리스크에서 빨리 탈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트래블 버블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호 협정 맺고 야 너네 이 백신 맞은 사람들끼리는 우리 서로 2주 격리 없애고 그냥 허용하자 이래버릴 수 있어요. 그 협정이 딱 바로 되면 이제 면세점이 뚫려버려요. 면세점에 중국 사람 들어오고 한국 사람도 이제 나갈 때 면세점 같은 데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의 면세점이 왜 매력이 있냐면 중국의 따이공들이 중국의 하이난인가요? 거기 면세점이 따로 있어요. 아, 맞아요. 있는데, 거기 명품 네, 면세점.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육성을 했는데 그래서 한국 면세점 이거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중국의 따이공들이 보따리상들이 한국에 들어와요. 지금도. 왜냐면 호텔 신라나 신세계 시내 면세점 있죠. 그렇죠. 가서 물건 사요. 왜냐면 물품 구색을 못 따라간대요. 아. 중국 회사들이. 한국은 명품도 많고 화장품 품질도 좋은데 가격도 싸요. 이러니까 여기 와서 2주 격리 당해도 그냥 사가지고 간대요. 워낙 품질이 좋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중국과 이게 열리게 되면 면세점 아마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는데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면세점이 지금 적자잖아요. 그렇죠. 적자인데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가 1년에 원래 3천억이에요. 돈을 무조건 이거 고정비입니다. 이게 내가 그러니까 호텔신라나 신세계 무조건 내야 됐어요. 근데 그걸 작년에 바꿔줬어요. 뭐냐면 인천공항 면세점 비용 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없는데. 지금 뭐 적자인데. 예, 뭐 3천억 내면 망하죠, 사실은.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올해까지인지 제가 내년까지 모르겠어요. 올해 말인지 내년까지 특례를 해가지고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만큼만 내라. 그러니까 매출 안 나오면 안 내도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100억 정도만 내면 된대요. 만약에 이 정도 매출액이면. 그러면 호텔신라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안 돼도 비용은 줄고.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열리면 그 적은 비용으로 이제 마진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남들이 안 간 길을 좀 먼저 가보자 했던 대표 섹터가 사실은 이런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진짜 철저히 왕따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주는 사실 많이 올랐었어요. 그렇죠. 예, 두세 배씩 올랐는데 면세점은 생각보다 좀 못 올랐으니까 가격 매력도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포에 젖지 마시고 한번 백신에 관련돼서 저는 최대 수혜주가 오히려 뭐 면세점 아니면 뭐 편의점 뭐 이런 회사들이 될 수 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부터라도 좀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면은 이 업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신세계는 사실 두 가지예요. 그 화장품하고 의류가 섞여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일단은 원래는요, 그 신세계 인터를 예전 작년까지만 봤을 때 무조건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으로 주가 올라갔었어요. 그 비디비치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여성분들이. 그 중국에서 이 신세계 인터가 화장품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내놨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엄청 잘 팔렸어요. 근데 중국의 로컬 브랜드, 중국의 상하이 자아 같은 이제 중국 회사들입니다. 그 회사들이 이제 요즘에 만들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거기다 사드 리스크까지 터졌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 매출액은 좀 최근에 좀 정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물론 화장품이 없는 건 아닌데 신세계 인테를 일단은 올해까지 보실 때는 의류로 보세요. 의류 쪽은 좋아지고 있대요. 특히 신세계 인터 하면 명품 의류가 되게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해외 명품 의류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명품 판매 엄청나잖아요, 사실. 그 해외여행 안 가면서 명품 판매를 하다 보니까 신세계 인터가 생각보다 실적이 좀 도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 증권가에서 목표주가 좀 올리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의류보다는 화장품이 돌아야 이 기업은 원래 갑니다. 옛날부터 움직이는 게. 그래서 화장품 매출액을 좀 체크해 보세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아는 데이터로는 화장품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데이터가 혹시라도 이것도 각 유통 애널들이 유통이나 의류 애널리스트들이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고서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정기적으로 나오는 보고서 참고하셔가지고 화장품에서 도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 흐름은 조금 우상을 하겠지만 조금 더 확인은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게 그 아주 애타게 그 댓글창에 그 종목에 대해서 막 질문을 주시는 게 네네. 우리가 자꾸 반복 패턴이라 자꾸 고점에 쫓아가가지고 네. 물리시는 분들이 이거 이제 또 카카오거든요. 카카오를 설마 저기 그 첫날 상장 첫날 그때 18%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때 가격이 얼마죠? 지금 참 이게 난감한데요. 그때 물리시면 꼬리가 장난이 아니던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카카오가 그 뭐죠? 그 액면 분할하기 전부터 올라갔어요. 하기 그렇죠. 전날 또 이미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그 후로 첫날 오르고 빠졌는데 고가가 13만 2,500원이네요. 최고가가. 지금 현재가가 11만 7,500원인데 저는 다시 간다고 봐요. 언젠가 가는데 삼성전자 기억하시죠? 1월 달에 고점 찍고 쫙 지금까지 2달 동안 행보하잖아요. 그거 각오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보면 지금 비싼 건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너무 비싼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시가총액 50조 넘었지만 60조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날 첫째 날 액면 분할하고 첫날 너무 오버를 했어요. 거래량도 터져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소화를 좀 해야 되는 기간이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빠지면 11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고요. 오르면 13만 원도 갈 수 있어요. 이 안에서 한두 달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11만 원 깨지면 오히려 비중 확대고요.
13만 원에 근접하는 모습이 한번 나와준다. 그러면은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트레이딩으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옛날에 뭐 9만 원, 8만 원에 사신 분들은 뭘 신경 쓰세요?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냥 아무 가면 되지. 상관없어요. 근데 비싸게 사셨단 말이에요. 13만 원이면. 여기 사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트레이딩 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11만 원에서 한 번 더 사시고 만약에 13만 원 근처로 진입을 해준다. 그럼 비중을 좀 많이 줄이셔가지고 최대한 다음에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 이렇게 한번 트레이딩 쪽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쨌든 지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아마 11만 원 깨지면 한 번 더 공포감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때 더 빠질까봐. 예, 근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용기 내서 그때 비중을 좀 늘리셔서 그 단가를 좀 낮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네이버 주주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카카오는 그래도 오르고 떨어지긴 하지. 우리는 뭐 계속 흘러내리냐. 왜냐면 처음에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그 시총 갭이 꽤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객관적으로 네이버가 더 좋다는 의견들도 많은데 시총 갭이 확 줄어버리니까 네. 왜 네이버는 못 움직이냐. 이게 왜냐면 네이버가 그 주가가요, 당시에 그 올해 12월하고 2월까지 주가가요 28만 원대에서 41만 원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실 카카오는 많이 못 갔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너무 그때 달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못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저점이 28만 원이거든요. 근데 언제 고점 찍었냐면 3월 초에 41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가 그냥 위로 쏴버린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40만 원 찍고 나서 좀 쉬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가 1분기 실적도 그 한 애널리스트가 쓴 거 있는데 그 보니까 실적에 대한 좀 약간 부담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러니까 네이버가 매출 성장 안 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왜냐면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일본의 핀테크 쪽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이 비용 부담으로 실적 성장이 좀 생각보다 이익이 좀 기대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네이버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른 회사랑 이제 지분 투자해가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뭐 티빙도 같이 합작을 했고 한데 네이버 포인트를 되게 많이 줘요. 그 네이버 멤버십 가입하면. 근데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외상이. 그게 빚이죠, 어쨌든 빚. 돈이에요. 돈이, 포인트가 더 돈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1등을 하기 위한 어쨌든 저는 전략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사실 네이버 멤버십 쓰거든요. 거기에 티빙, 그러니까 4,900원을 내면 티빙을 한 달에 공짜로 볼 수 있는 데다가 네이버에서 물건 구입하면 포인트까지 많이 줍니다. 몇 배 주니까 유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을 잠식하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이니까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실적에 약간의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주가 올랐잖아요.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간다. 그래서 네이버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40만 원 갈 가능성이 높지만 아까 카카오처럼 한두 달은 쉬어가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뭐 언제죠? 그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의 부채, 그건 제가 좀 확인 안 해봐가지고. 예. 저도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네, 그런 저도. 기억이 문득 나서 뭐 어떤 그게 악재인가 해가지고 네네. 일단 요거는 뭐 한번 확인해 정확한 건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그 DB 반도체인가요? DB 하이텍이요? DB 하이텍. 네, DB 하이텍으로. 아까 그분이 반도체에 너무 한이 맺히셔가지고 DB 하이텍. 네, DB 하이텍이 뭐냐면 파운드리예요. 예. 파운드리 업체고 뭐 TSMC랑 비슷한 회사예요. 아까 설명드린 글로벌 파운드리 뭐 이런 회사. 규모는 좀 작고요.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일단 8인치하고 12인치가 있어요. 12인치는 아까 말씀드린 기판이 되게 커요. 크고 스마트폰 같은 이제 고부가 가치 반도체를 만들고, 이 8인치는 조금 저부가 가치. 근데 8인치가 어쨌든 공장이 되게 오래돼 있는데 자동차 반도체 같은 거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쪽 아시겠지만 쇼티지입니다. 공급이 너무 그렇죠. 부족해요. 예, 작년에. 근데 8인치가 사실 그동안 돈이 별로 안 돼가지고 증설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8인치 반도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수요는 넘치는데. 그래서 증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증설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계속 올라가요. 가격은 올라가고 증설 요구는 계속 나오고. 근데 DB 하이텍 최대 주주가 증설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하게 그냥. 네, 기사를 보니까 그것도 일견 이해는 가는 게 괜히 증설했다가 공급 가행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주들이 원하는 건 증설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금 업황인데 투자를 안 하면 뭐 이만큼 수익 낼 건 이걸 못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가를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2차 전지 회사들이 왜 증설하겠어요? 2차 전지 회사들 증설 안 하고요. 지금 있는 걸로만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이익 나요. 근데 그냥 계속 공장 투자하잖아요. 뭐 몇 조씩 들어가지고. 왜 하겠어요? 나중에 다 먹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DB 하이텍이 원하는 것도 그건데 이거는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 CEO가 판단을 해야 되겠고 다만 한번 전화는 해보세요. 근데 제가 그때 최근에 나온 뉴스까지 봤을 때는 일단 투자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상단이 막혀요.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주가 의미 있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증설을 결정할 때까지는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예,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성장이 없으니까. 네네. 마지막으로 현대 오토넷하고 위아를 특히 또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으시던데 많이 떨어졌나 봐요. 현대 위아가 왜냐하면 그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 이게 그 이번에 부품주들이 다 안 좋아요. 왜냐면 생산이 안 돼가지고 부품주가 2분기가 가장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보고서 보면 2분기까지 실적이 좀 떨어지면서 안 좋을 것 같다. 특히 현대위아는 또 되게 독특한 회사인 게 엔진도 만들지만 그 기계를 만들어요. 공작 기계 하는 회사예요. 아, 그래요? 예, 또 그 기계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적자 받나 보더라고요. 기계 사업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마진이. 두 가지가 좀 안 좋아지면서 주가 부러지고 있는데, 근데 현대위아도 저는 중장기로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열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요. 한온 시스템이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 전기차나 이런 데는 반드시 히터나 에어컨을 자체적으로 달아줘야 돼요. 원래 내연기관은 엔진 열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뭐 히터나 이런 게 크게 필요가 없는데 이 전기차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모터밖에 없는데 모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따로 거기에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게 세계 2등 기업인 한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위아가 이제 그걸 한다라고 밝혔더라고요. 현대차에서 약간 이제 왜냐면 현대위아가 그 회사잖아요. 엔진이잖아요. 엔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그럼 존립 가능성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열관리 시스템을 좀 이렇게 하라고 해준 것 같아요. 근데 현대위아도 시간의 문제고 아까 모비스, 현대위아 다 똑같아요. 3분기부터는 실적이 터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분기까지 보릿고개는 있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 오토넷은 없고요. 현대 그거 아닌가요? 오토에버 아닌가요? 오토에버인가요? 오토에버 현대 오토넷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치, 옛날에 있었는데. 옛날에 그 내비게이션 그 회사는 현대 모비스가 합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나의 회사가 됐고, 예.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입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소프트웨어 그 관련, 그러니까 삼성 그룹의 삼성 SDS가 있고 롯데 정보통신이 그 그룹의 여러 가지 SI 업체라고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설비 투자도 해주고 막 하는 그런 업체들이긴 한데 현대차의 그런 회사가 현대 오토에버예요. 근데 현대차가 자율주행 솔루션을 만들려면 이 회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요. 주가가 여러분들 21,000원짜리 회사예요. 작년에. 코로나에. 얼마까지 간지 아세요? 올해 1월에 16만 원 갔습니다. 이 큰 회사 8배 갔어요. 압도적으로 높게 갔어요. 그러니 지금 안 가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조정을 받는 게 네, 당연한. 그러니까 지금은 나빠서 조정이 아니라 8배 올랐잖아요. 뭐 친환경주들 뭐 태양광이나 풍력도 많이 요새 좀 흔들리잖아요. 그게 10배 올랐다는 후유증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 조정은 당연하다. 당연하고 아니 제가 차트를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도 저점도 안 깨고 견조하고 거래량이 완전 말랐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반등 나올 수 있는 위치니까 뭐 너무 스트레스 이것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가장 그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시는 그 근간을 보면은 일단은 좀 깊은 생각 없이 매수를 하고 네, 맞아요. 쫓아가서 네. 추격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오르지를 네네, 않으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심리 자꾸 이렇게 뭐 연구장님 말씀하시듯이 좀 자꾸 그 자기의 어떤 그 본능을 좀 제어하려고 좀 노력하시면서 반대로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기다리는 투자를 네, 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네, 드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염승환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